자,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사항들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1번은, 수능 언제까지 보나요? 자, 이 질문은 사실은, 그렇죠. 당분간은 계속 하는 거죠, 그러니까. 당분간이 아니고 사실 계속 합니다,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약대나 치대나 일단 무조건 하고 싶고,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입니다. 지금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도 뭐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, 사실은 지금은 사실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도.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뭐 6시간에서 그 이상도 있지만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수능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. 그 다음 또 제가 뭐 사교육을 엄청 받는 스타일도 아니고 거의 돈 안 들이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또 제 앞가림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그만둘 이유는 없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2번 수능에 그럼 올인하면 되지 않냐, 아니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올인하지 않냐. 자,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제가 이제 38살 학원 강사인데 이거 때려치고 그러니까 올인해라, 그러면은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았겠냐,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과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학원 가서 때려치고 과탐 공부 죽기 살기로 하면 되지 않겠냐.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, 저도. 만약에 진짜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으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학원 가서 때려치고 1년 바짝 해서 치대나 약대로 가면 됐겠죠.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내가 올인했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나,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중킬러까지는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이제 제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킬러는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워낙 뭐 집이 못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. 제 앞가림, 그러니까 미래 대비까지 돈을 모으는 것까지, 예, 그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올인만 하기는 좀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. 나이도 나이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,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, 이 정도로 공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특강도 한 두 번 정도 돌리고 수능 완성도 두 번 정도 돌리고 기출문제도 뭐 두 번 정도 돌리고 이 정도는 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공부를 좀 많이 못했긴 했는데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고, 근데 또 제가 올해 또 코로나도 걸리고 해서 또 한 달은 아니죠. 한 2주나 3주 날려먹고,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과학과외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과학과외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과학과외를 해달래요. 그러니까 그 수학과외 하는 친구가 과학을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과학과외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과학이지만 제가 모르잖아요. 내용을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공부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능 공부한 게 아니고 7월하고 8월 한 달 동안 중학교 과학 공부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방학 특강, 이제 방학 때는 또 방학 특강 같은 게 좀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든 뭐,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한다고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.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.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공부를 좀 많이 못했죠.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국어랑 물리 위주거든요. 거의. 사실 점수는 뭐 물리가 더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부담은 국어가 더 부담이에요. 그러니까 국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, 그렇죠. 제일 점수가 그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, 2, 3등급이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물리가 뭐 마음은 편해요. 그러니까 어차피 킬로는 못 본다고 치면 뭐 시간이 없든 문제가 어렵든 간에 물리가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아무튼 그래서 국어 물리가 지금 많이 힘들죠.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, 수학 영어는 뭐 그나마 좀 괜찮죠. 그러니까 특히나 영어는 뭐 2등급만 나와도 뭐 망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뭐 국어가 가만히 3등급이 나온다, 그러면 왜 망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. 그렇죠. 그래서 국어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물리가 이제 계속 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리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. 특히나 올해는 물리를 많이 했습니다. 물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. 그래도 많이 틀리긴 많이 틀리거든요. 킬러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못 풀고 있고, 자,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
수능이 올인하지 않는 거는 그렇죠. 이런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솔직히 올인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모르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. 만약에 돈을 안 보고 하기에는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수능에 올인하지 않고 그다음 3번에는 그럼 때려치고 그냥 항공항사에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냐.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. 근데 이제 이건 또 왜 안 하냐면은 항공항사가 너무 적성에 안 맞아요. 제가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돈 벌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밥못 먹으니까 항공가사 안 하면은 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뭐 젊었을 때는 뭐 애들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더 힘들었죠. 더 힘들었지만 이제 돈 때문에 한 거죠 한마디로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좀 편해졌어요. 그러니까 애들도 나이 들고 보니까 애들 좀 귀엽더라고요. 보니까 요새는.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힘든 건 맞다.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어서 물론 수입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공강사로 완전히 이제 수능 공부 때려치고 항공강사로 하는 게 그래서 안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파트타임 정도는 진짜 할만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루에 뭐 주 6일에서 5일도 일하고 있지만 뭐 빡빡하게 하면 4일도 되는 정도 일이거든요. 근데 방학 특강들이 좀 많아요.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특강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요 동네가 학부모님들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가입은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18년 거의 18년 가량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수입이라든가 나쁘진 않는데 이제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급의 강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성과가 좀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공강사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항공강사는 이제 50살 이후에 50살 이후가 사실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. 이 50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50살 이후에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과연 나를 써줄까?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50살 넘으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죠.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실력이 뭐 엄청 빼어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물리투를 한 이유가 뭐냐?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른 과목을 하면은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물리투 하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물리투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. 그러니까 점수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 나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 사람들 자꾸 뭐 2등급 3등급 나왔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등급 3등급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그렇습니다. 물리는. 그래서 물리2 같은 경우에는 또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실력만 키우면 되는 거죠. 단단하게.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것만 잘 해놓으면은 정말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. 근데 보면은 제가 성적이 물리2 같은 경우는 1등급도 몇 번 받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등급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물리1이 오히려 문제죠. 물리1이 이제 오히려 등급이 정말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 자꾸 틀려요.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1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꿀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바꿀 것도 없어요. 사실은 바꿀 것도 없는 게 사실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, 화학 이게 훨씬 어려워요. 내가 볼 때는 훨씬 어렵습니다.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를 해봤거든요. 전부 다 지구과학은 예전에 수능까지 쳐봤고 그다음 화학 생명과학을 작년도 그렇지만은 여러 번 공부를 해봤습니다. 뭐 옛날에도 공부 뭐 피트 혹시 해볼까 싶어서 공부도 해봤고 생명과학 화학을 조금 해봤었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날 때마다 조금씩 해봤습니다. 제가 혹시 약대 갈 수도 있으니까 치대 갈 수도 있으니까 몰라서 생명과학 화학도 작년도 그렇지만 공부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려워요. 그러니까 물리보다 쉽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.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고 뭐 나머지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댓글로 많이 달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.